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 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상 한 달 만에 처음으로 80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5%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2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도 1%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지난 화요일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71,7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2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원 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현재 현대차가 0.78%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12만 9,5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가 1%대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9만 1,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LG화학 그리고 삼성물산, KB금융 모두 오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하락장에서 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신한지주 오늘도 2%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가 11위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0만 원 선 깨지면서 69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텔레콤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1%대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1% 상승하면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0.04% 하락하면서 794.64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에 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던 신라젠 11%의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도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9만 1,000원 지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80% 상승하면서 87,7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CJ E&M도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5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HLB가 오늘 1%대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캠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1% 하락세 나오면서 6만 8,0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나노스 움직임 없이 7,9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오늘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같은 경우에는 11만 2,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톡스 5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로메드가 0.77%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에도 이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컴투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근에 신작 중에 스카이랜더스 모바일과 관련된 출시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만은 지난주 이야기는 10월 달에 출시 일정 변경이 없이 그대로 출시될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 2일이죠. 10월 2일 날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사전 예약이나 일정 발표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없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게임의 마케팅이 사전 예약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출시가 여전히 유력하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작 경우에 MMORPG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수집형 전략 RPG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아마 서구의 어떤 마켓에서 상당히 적합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대작으로 계속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도 전략 RPG 게임이라는 점에서 동사가 잘하는 게임 장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정도 수준의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도 7월에 시작된 4주년 프로모션 효과가 이어지면서 3분기 매출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분기에 진행된 마케팅 비용이 올해 3분기에는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금비 중에 2분기 지급됐던 성과급 효과도 3분기에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현금성 자산 그리고 이를 통한 M&A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 기준 PER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게임사 대비 아주 싼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9배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ER 9배 정도 수준이라면 컴투스를 현재 수준에서는 비중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스카이랜더스 출시가 만약에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으로서는 매수를 해나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벌써 이틀 만에 두 분이 컴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정확한 분석,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한다. 스나이퍼 윤여민.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과 수익률 현황 먼저 만나보고 오실게요. 네, 먼저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추천을 해주신 KB금융이 약 일주일 만에 벌써 4%의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신한지주 또한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주셨던 V원택 약 2주 만에 5%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같은 날 주셨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익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네요. 그리고 9월 14일 날 주셨던 CJENM 현재 2%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 약 일주일 만에 13%의 수익권에 현재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 날 주셨던 우리은행에 같은 경우에도 1%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9월 20일 날 주셨던 아모텍은 현재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만 23일 날 주셨던 아이진 벌써 8%의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종윤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개의 종목이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위에 올라와 있는 LGU+, 16%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이 5위권에 올라와 있는 SK, 9월 6일 날 주셨는데 벌써 9%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4위에는 BGF 리테일, 그리고 3위에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는데 모두 10%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1위에 신풍제약 올라와 있는데 20%가 넘는 수익률을 벌써 거뒀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5위와 4위에는 나란히 LGU+와 포스코 올라와 있고요. 3위에는 우리은행 1%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진이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8%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고, 1위에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는데 약 일주일 만에 13%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실게요. 8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캔텍, 그리고 6위에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회, 그리고 5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캔텍, 4위에는 신입섭 소장의 서울옥션 올라와 있는데 모두 30%가 넘는 수익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 함께 만나보실게요.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위에 이용우 팀장의 아이디스 올라와 있고요. 4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1, 2위가 바뀌었는데 1위에 손요르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올라와 있네요. 55%의 현재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2위에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51%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 추천 종목과 함께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이 원정윤 팀장님. 네, 7월 달에 주셨던 LG U+가 2차 목표가로 주셨던 17,900원 벌써 달성을 했는데요. 좀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이제 LG U+의 경우에는 이제 알뜰폰 고객들이 대부분 이동 3사 이제 그 요금제 개편과 함께 좀 많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U+의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이제 5G 관련 장비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는 이 그 화웨이 관련 이제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100% 청산하시기보다는 이제 부분 청산을 하시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내가 추가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16,500원부터 15,700원 사이에 추가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보시고 2만원, 22,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9월 27일 날 추천해 주신 SK이노베이션이 벌써 수익률 13%에 들어와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은 종목입니다. 정유사업 정제 마진과 화학산업 PX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데 더해 환경 규제 관련 수혜가 집중적으로 기대됐다는 작용입니다. 또한 그 국제회사 기구인 선박연료 황합류 규제로 아시아 정유사가 2020년까지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이익 선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10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800선 아래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주들 오늘도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 예상처럼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4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2,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52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29만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현대차와 포스코 움직임 없이 흘러갑니다. 12만원 선 그리고 29만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이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35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12만원 선에서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70만원 선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 다시 800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231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88,0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 예상과 다르게 오늘 1%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93,0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 CJENM도 25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와 포스코캠텍 오늘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나노스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11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9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바이로메드 0.51% 그리고 펄어비스 0.37%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원정윤 팀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10선 좀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307포인트 정도의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운용사 변경건이 부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용사가 변경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오히려 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맥쿼리 인프라 이제 운용 수수료 관련 이제 축소를 해라라는 문제 관련해서 이제 좀 주주를 변경을 해라. 그래서 운용사를 변경을 해라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주주총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찬성이 31.3% 정도밖에 안 돼서 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들의 이제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운용사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배당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LF 그러니까 패션 그룹이 이제 LF가 좀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용 능력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경이 되지 않은 이 리스크들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좀 접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단단한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8,800원 선부터 9,100원 선까지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제 밑에 지지 구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하기에 좋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매력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수를 하셔서 분명히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조정했을 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8,800원까지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 박스권이 강하게 이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맥쿼리 인프라는 배당에 대한 그 매력과 그리고 지지 구간이라는 이제 자본이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의 매집이 좀 강한 편이었다면 맥쿼리 인프라는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화요일에도 계속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9월, 10월 정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때 그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쿼리 인프라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9,900원까지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짧게 1차 청산 구간인 이제 5% 수익 구간, 그래서 9,500원부터 9,660원까지 짧게 이제 수익 청산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좀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8,700원부터 8,800원까지 박스권까지 분할 매수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8,600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8,600원 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있는데요. 이 8,600원이 만약에 붕괴됐다라고 하시면 이 지점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뭐 비슷한 이유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중국 중추절, 이제 중국의 명절이죠. 명절에 이제 소비재들의 수익이 좀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중국 이 중추절, 이 명절 시즌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이제 중추절이 시작된
시작되는 만큼 2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박스권 하단을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좀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61점 돌파 이후였는데 61선에서 이제 약간 좀 저항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이제 좀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좀 매집하는 식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61선을 재돌파를 할 경우에는 29만원 선까지는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화요일 장까지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좀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는 만큼 오늘도 이제 크게 이제 박스권을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해서 올려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빠져있는 만큼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하셔서 박스권 하단 부위인 이제 24만 6천원 선인데요. 24만 5천원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24만 5천원이 붕괴가 됐다, 24만 6천원, 5천원 이 사이가 붕괴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탈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이제 61선까지는 1차 청산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61선 통과하는 경우에는 2차 목표가 29만 8천원까지 좀 열어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철광석이라던가 천연가스, 원유 같은 원재료를 이제 선박으로 운송하는 운송 또는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수한 고객인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GS 동해전력, 그 다음에 SNNC,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처럼 이렇게 대형 이제 에너지 회사들이죠. 대형 에너지 회사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좀 조선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죠. 좀 힘이 좋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조선업이 강세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이제 해상 운임이 좀 강세, 이제 좀 상승세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또 선박 교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해서 BDI라고 하는데요. 이제 분기별 평균으로 나눴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 20%에서 40% 이상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향후 이제 철광석이라던가 이제 목재 같은 이런 주요 화물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을 만들어가면서 그 매출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지금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24,500원 선, 24,600원 선에 좀 강한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이제 화요일 장에서 돌파를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제 돌파에 대한 이제 강한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봉상 이제 121선,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돌파 이후에 좀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짧게 잡고 짧게 청산을 하시고 이제 일부만 가지고 좀 수익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또 이슈들이 있죠. 운임 상승이라던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배가 이제 그 선박이 교체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짧은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수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돌파 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25,200원인데 지금 오늘부터 좀 매수하시는 거 지금 25,75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25,750원부터 23,800원까지 이제 그 지지 구간인 23,8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7,600원, 그 지금 주봉상으로 저항 구간입니다. 27,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4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여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함께 공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저의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5%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8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4,354억 원, 651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호텔 사업부의 경우 투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3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인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호텔 및 레저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인 관련 실적의 회복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7% 증가한 약 50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작년 3월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되기 이전인 201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방문객이 5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중국 간 운항 노선수가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으며 면세점의 경우 국경절을 기점으로 판매가 호조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세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점 등의 인바운드 업종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 및 국경절을 기점으로 카지노, 면세점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동사는 유연한 전략 대응으로 높은 외형 성장이 이익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드 영향으로 비정상적이었던 영업 환경이 정상화되었으며 하반기 시내 면세점 영업 개시로 2019년 시장 개편 및 면세 사업자들의 영업 환경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면세 사업자 중 호텔신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면세점의 기여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큰 업체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의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14만 원, 손절가를 92,250원으로 설정합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해외 수주 키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한국 대표 EPC 5개 업체의 2018년 연간 수주 목표는 17조 7천억 원으로 3분기 누적 수주는 9조 2천억 원, 즉 목표 대비 달성률 52% 수준입니다. 이는 4분기에 인도네시아 리파이너리 40억 불, 그 다음에 알제리아 리파이너리 25억 불 등 큰 수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2018년 연말까지 15조 원의 해외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GS건설의 경우 누주 해외 수주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 수위 베이스로 입찰한 프로젝트 감안 시 연간으로 최소 2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목표인 3조 원 달성 여부는 인도네시아의 발릭 파판 리파이너리, 알제리 HMD 리파이너리 수주 결과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9.21 주택 공급안 때문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수도권 30만 호의 추가 공급과 서울 도시 규제 완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수도권 30만 호 추가 공급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건설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의 이익 안정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2018년 하반기부터 다운스트림 분야의 중심으로 해외 발주 시장의 중장기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알제리 등 4분기 다수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는 만큼 건설업종의 추세적인 리레이턴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국내 택지 개발도 양호한 업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GS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7만원, 손절가를 49,230원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SK입니다. 2018년 상반기 SK 연결 매출은 전년 반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6.5%로 0.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성격이 강한 종목이 주력 자회사로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큰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발전 사업은 안정성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여주 LNG 발전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점은 성장 여력이 또한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 흐름에 있고 관련 업체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SK 100% 자회사인 SK 바이오팜은 올해 하반기부터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세노바 베이트의 글로벌 3상이 마무리되었으며 마지막 임상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게 되면 상품화 일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2019년 바이오팜의 IPO 추진 시 기업 가치는 현재 장부의 한 10배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회사를 주력과 비주력으로 나누는 기준은 지주 가치에 미치는 중요도일 텐데요. SK는 주력 자회사가 다른 지주 대비 많고 비상장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밸류에이션에서는 비상장의 상장 계약사보다 우월한 것은 할인율을 적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분율이 높아 실적 기여도까지 높다 보니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이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SK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43만원, 손절가를 25만 5천원으로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목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오늘 경신을 했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기 좀 너무 고점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좀 4분기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고, 지금 주택 공급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으로 우리 종목들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종목이 신라젠인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11%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윤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신라젠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제약 관련주죠. 최근에 좀 제약 관련주들이 이제 화요일장에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신라젠 경우에는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이제 전일장에서 많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쯤 허가를 받을 것이냐, 언제부터 이제 생산이 가능해서 이렇게 될 것이냐, 이런 좀 제약회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라젠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는 89,000원 선입니다. 89,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고요. 오늘 장에서 상승한다고 해서 안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졌을 때 89,000원 선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항 구간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89,000원 선, 99,000원 선이죠. 99,000원 선에 이제 또 저항 구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세가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분봉으로 지금 오늘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분봉으로 보시면 좋은데, 지금 딱 보시다시피 지금 97,000원 선에서 지금 저항 구간에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95,000원 선인데요. 95,000원에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지지 구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 오늘 지지 받으면 추가적인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이 지지 구간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지켜보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000원 선에서 좀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89,000원도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76,000원까지 좀 밑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켜보시면서 좀 보수적인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좀 지켜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폼페이오 방북 소식에 오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월 7일 폼페이오의 방북이 확정되었고 종종 선언에 대한 부분과 경제 협력 완화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 엘리베이는 현대 아산의 지분을 한 70% 정도 보유한 기업으로 아산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 엘리베이가 아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한의 SOC 사업권을 아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경협 이슈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부분이 철도 인프라 그리고 또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 허용이 일어날 경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수혜를 많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엘리베이 자체로도 나쁠 측면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9.21 국내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에 따라 현대 엘리베이는 수주 확대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푸드나무입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2배 수준을 현재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10% 상승하면서 벌써 48,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원종현 팀장님. 네. 이제 푸드나무의 경우는 이제 닭가슴살 가공식품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닭쿡이라던가 랭킹닷컴 같은 이제 판매 홈쇼핑을 운영을 하고 있고, 웹쇼핑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SNS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요 식품으로 이제 한끼만두라던가 이제 맛있다. 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닭가슴살을 검색을 했을 때 맛있닭이 지금 상위 노출 이제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제 지속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의 목표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IPO 이제 상장하는 첫째 날은 절대로 거래를 하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몇 배든 2배든 3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모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주가를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주들 같은 경우는 첫날 둘째 날까지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후로 이제 좀 강하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만큼 단기적인 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틱 차트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분봉 자체도 오늘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푸드나무의 경우에는 지금 고점 찍고 48,700원 선 이제 좀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 지지 구간인 이제 46,500원 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세 일 것이다. 그래서 시작가보다는 좀 많이 빠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쪽에 지금 저항 구간이 지속적으로 많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빠질 것이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 첫날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또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올해 3분기 MLCC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 예상 때문에 오늘 좀 강세입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전장용 MLCC 성장으로 실적 호조세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특히 IT용 MLCC 수급이 타이트한 가운데 글로벌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 하이엔드급 MLCC의 공급량이 증가됐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OLED용 PCB 공급이 본격화되고 국내 고객사들의 대화면 플래그십 스마트폰형 SLP 기판과 듀얼 카메라 등 하이엔드 부품 공급도 하이엔드 부품의 공급 증가도 호실적 배경으로 꼽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기가 증설에 나선 전장용 MLCC에 대해서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물론 인포테인먼트, 세이프티, 파워트레인, ECU 등 차량 내 전장 부품 비중이 늘으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21만 원을 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전체 전문가 수익률의 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에이콘스탁 신준섭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날 추천을 해주신 탑 엔지니어링이 현재 수익권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1% 넘게 기록을 했는데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더 지켜봐도 되겠죠? 네,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업적인 이제 성장 수치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워낙 리스크 자체가 좀 산재가 좀 하에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명분은 일단 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 대비 벌써 200%가 넘는 그 매출 성장 수치가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고르게 지속적으로 좀 성장에 대한 단순히 뭐 국내 시장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LCD, LED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자동차 이제 부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지금 상용화가 돼서 납품하고 있는 만큼 탑 엔지니어링이 올해 상당한 그 매출이 점프업된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일단 앞으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오히려 추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모멘텀을 좀 많이 상실한 종목들이 장기간에 소외되는 그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가를 좀 잡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그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 11,900원까지 이제 찍고 좀 살짝 그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요. 현재로서 지금 들어오는 매수세들은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나오는 매도세 물량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기존에 좀 강하게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있는 그 시세 흐름들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역시나 또 실적에 좀 초점을 좀 맞춰서 이제 코텍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30년 된 카지노 부품주입니다. 카지노 이제 우리 모니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50%가 넘는 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계속 쌓임으로써 그 새로운 신흥 시장에 대한 또 카지노에 대한 계속적인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동남아 같은 쪽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카지노 모니터, 카지노 쪽 이 자체가 물론 좀 이제 사행 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동사에도 좀 매출로 고스란히 좀 잡히고 있는데, 일단 동사는 단순히 또 카지노 모니터만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을 좀 지향을 해서 전자칠판이라든지 산업용 모니터 쪽에서도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갖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성장 동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동사에 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코텍이 근데 기술적인 그림들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조정폭이 조금 컸어요. 이 부분들이 거의 뭐 18,000원대 정도까지 진행을 했다가 순식간에 매수세가 전혀 붙질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참고로 이번 상반기까지도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 때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지금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 상당히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좀 낙폭이 크면서도 저가 매수세가 지금 시점이 가능한, 또 실적까지 뒷받침된 이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분명히 지금 남아있는 우리 올해 그 2018년, 그리고 내년 그 상반기 초반까지도 좋은 그 수익률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밑으로 분할적인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콘스닥 신준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현재가 9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32분 정도 지났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군함이 충돌할 뻔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연출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코스피 지수 2310선 아래에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0.6% 하락하면서 2295.14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 보시겠습니다.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229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가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345억 원, 외국인이 764억 원 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하락합니다. 1.4% 내리면서 45,0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기도 하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내립니다. 1.4% 가까이 하락하면서 7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내립니다. 0.1% 하락하면서 28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합니다. 0.7% 오르면서 519,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소폭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내립니다. 3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5% 하락하면서 12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2일 파리 모터쇼에 참가해서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내립니다. 3.5% 이상 내리면서 28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0.8%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2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5.3% 내리면서 33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KB금융이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 상승세를 보이면서 56,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내립니다. 0.2% 정도 하락하면서 792.74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9시 15분가량에는 801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790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300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269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몰 실현이 쏟아졌었는데요. 오늘 세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0.4% 오르면서 8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2%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9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0.5% 내리면서 25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마찬가지로 0.7%대 하락하면서 11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이 국내 임상 승인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캠텍 1.1% 정도 오르면서 69,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도 0.1% 상승세 보입니다. 7,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1.3% 내리면서 23만 1,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3% 하락세인데요. 직전 저점을 뚫고 내려온 사각이고요. 56만 9,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4%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10만 9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령 티슈진 마찬가지로 0.2% 내리면서 4만 4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6% 이상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영원무역과 대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폭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모레G가 9% 넘게 내리면서 8만 4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6%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24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마찬가지로 내리고 있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위 신라젠, 2위 동성제약, 3위 현대로템, 4위 삼성전자, 5위 푸드나무, 6위 하나제약, 7위 한국항공우주, 8위 금강철강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2위 동성제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동성제약의 해외 학회지 투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동반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주가의 급락세가 연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지난 2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암치료제 임상 내용과 관련해서 해외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0원 오르면서 2만 4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 푸드나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푸드나무는 닭가슴살 등을 파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작년 매출액은 348억 원, 순이익은 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2만 4천 원에서 형성이 됐고요. 상장 첫날인 오늘 4만 4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 금강철강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냉형 간판 및 열연 강판 전절단 가공업체인 금강철강이 지난 2일 급등세를 보이며 6.7%대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33.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메릴린치가 매매 상위 거래원에 등장하고 있어서 단타 매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65원 내리면서 4,23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4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경동나비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텐데요. TV 광고로도 예전에는 이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랑,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아빠 콘덴싱 만들어요로 이제 광고가 상당히 좀 유명한데, 기업 업력도 상당히 좀 오래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보일러 시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 1위고, 그다음에 북미랑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중국 쪽 그리고 북미 쪽으로에 대한 시장 확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갔고 콘덴싱 쪽으로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캐파나 아니면은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뭐 글로벌리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꾸준하게 이제 북미랑 중국 쪽을 두드렸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 석탄 보일러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랑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가스 보일러 쪽,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쪽에 대한 이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 경동나비엔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2016년부터 정부 주도로 석탄 개조 산업 이쪽에서 이제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상당히 좀 강하게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일러보다는 온수기 쪽에 대한 시장 우위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가 순간식 온수가 가능한 이 콘덴싱 가스 온수기를 통해서 북미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편의성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동나비엔이 현지 점유율 같은 경우에 1위 사업자로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북미 쪽이랑 중국 쪽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선행적인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700억 가량의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공장 효율화, 그러니까 자동화 라인도 구축을 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에 따른 이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가격 경제도 같이 이제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작년 연말 부근에 들어서 9월 이후에 3만원대에서 한 7만원대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올해 유망한 주식 작년에 이제 뽑았을 때 이 종목 말씀드렸고 한 2배 정도 상승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 뭐 지금 12월, 3월 지나면서는 저점 5만원 수준, 그리고 위쪽으로는 박스권 7만원으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뭐 5만원대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은 좀 7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6만 7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4만 9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엔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작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홀지수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일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 충돌 직전에 이를 정도로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고요. 거기에서 바이오주가 일제히 약세를 띠면서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을 바이오주가 차지하는 코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치가 터키은행 20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으로 신흥국에서 연간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 유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코스닥은 한 달여 만에 800포인트 선까지 무너진 794포인트로, 코스피는 2,3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도 가장 좋지 않은 포지션을 위치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양매도를 한 반면 개인만 3,00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양매도를 하고 개인만 2,100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통상 마찰 우려의 후퇴로 해외 산업 비중이 높은 자본 제조 중심으로 상승을 하며 지난달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을 했고요. 미국 자유무역 협정 재타결로 따른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강경 자세 완화까지 하면서 기대감을 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컨셉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단기 반등 끝자락 830포인트 선에서 바로 상승 추세 전환을 실패하면서 9월 내내 820에서 830포인트 선 지루한 행복박스를 이어갔기 때문에 800포인트 선 수렴 과정 겪는 것은 기술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를 비롯한 전 섹터군들은 지금은 이제 섹터나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수급 이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추가 매도세가 없으면 반등을 한번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로 매도세가 한 번에 나오면서 하루의 급락으로 800포인트 선을 한 번에 확인했다. 이게 가장 문제고요. 그렇지만 7월과 8월 같은 추가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확대로 이번 주 800포인트 변곡점에서 수렴하는 작업을 이번 주 내내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매매에 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가져왔던 한울바이오파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울바이오파마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주 자가 면역 질환 및 항암제 신약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HL161이라는 자가 면역 항체 신약을 2017년 12월 19일 로이반트에 5,400억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로이반트와의 계약금 3천만 불은 5년간 분할 인식 연간 60억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올해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70억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98% 증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25억, 영업이익 16억,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526% 증가했습니다. 대웅제약과 공동경영 3년차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 5월 30일 안구건조증 신약 후보 물질 HL036 이라는 물질을 임상 2상 완료했고요. 각막 손상 억제, 안구건조증 증세 완화 등의 약효를 확인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안구건조증 시장 전체의 3조였지만 2021년 7조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HL161은 19년 내년 1분기 호주와 캐나다에서 임상 2상을 돌입하고 HL036 역시 내년 1분기에 미국에서 3상 실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7월과 8월 제약바이오 조정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집이 계속 이루어졌고 상승 추세 전환 후 3만 원 추세 지지 라인 작업 중을 확인하고 있고요. 한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화요일 시장이 급락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35,000원에서 28,000원, 1차 목표가는 35,000원, 2차는 38,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략과 함께 추천 종목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